안녕하세요, 리베한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JPG 한 장만 준비를 했고요. 이 JPG 한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이 아이콘 하나만 필요한데 이 아이콘은 미리 잘라놨고요. 우선 HTML을 바로 들어가게 될 텐데 우선 어떻게 HTML을 코딩할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컨텐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해서 할 텐데요. 우선 이쪽 제목이죠. 이쪽 제목으로 코딩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스크롤이 내부 스크롤 생기는데 내부 스크롤은 오버플로우 오토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에 있는 약관은 임의의 텍스트를 복사해 와서 임의의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영역을 만들어서 인풋 타입, 체크박스, 그리고 레이블 연결시켜서 바로 접근성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HTML4와 CSS1,2만으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을 넣어야겠죠. 제목을 넣기 전에 div를 하나 생성을 해서 컨텐츠별로 하나씩 묶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그리라고 해서 하고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제목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실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 제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영역만 따로 빼고, 그리고 H2는 별도로 이렇게 두거든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여기에 div 덮는 건에서 컨텐츠라고 이렇게 덮겠죠. 본문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코딩이 될 겁니다. 실제 제작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H2에 따로 클래스를 주겠죠. 그리고 그때 H2가 제목이 왔을 때마다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상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제작을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안에 내용 부분인데 내용 부분은 제가 임의의 텍스트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뉴스 기사를 넣어 놓고, 그리고 비하를 좀 쳐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의하는 부분, 약관이죠. 약관 부분을 넣어 놓고요. 다음에 디자인을 좀 더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해야겠죠. 약관 동의 부분 전체적으로 감싸주고 그 안에 div 하나 더 만들게요. 전체 외곽선이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 전체 외곽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감싸는 div 하나 필요하고, 그 안에 위에 div 그리고 안에 div에서 총 3가지의 div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스크롤 생기는 div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따로 요소를 달리해서 p요소로 해서 input 타입 체크박스로 해서 레이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레이블은 id와 4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체크박스 id4 연결시키고요. 이 안에 텍스트를 넣을게요. 홈페이지 이용 약관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되지 않습니다. 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체크박스도 같이 클릭이 되겠죠. 그쵸? 예, 클릭하면 클릭되고, 이게 레이블을 연결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HTML은 끝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 내용으로 꼭 구분하라. 그리고 컨텐츠 영역은 크게 div를 하나 감싸서 클래스를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최대한 요소 선택자로 들어갈 수 있게 나눠주는 게 나중에 CSS 할 때도 훨씬 더 편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디자인 들어가게 될 텐데요. CSS에서 H2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H2일 때 디자인을 넣게 될 텐데요. 우선은 JPG만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에는 글씨 같은 경우는 현재 레이어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이 텍스트 높이가 글씨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칩 높이가 17픽셀인데 그러면 폰트 사이즈가 17픽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가장 진한 부분 또는 가장 옅은 진한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컬러는 2의 폰트 사이즈 17의 컬러가 2가 되는 것이다. 자, 다음에는 왼쪽으로부터 텍스트가 떨어져야 돼요. 지금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크기만 이렇게 조절이 됐지 실제 왼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여백을 좀 주겠습니다. 20픽셀 왼쪽으로 패딩을 20픽셀 주겠습니다. 패딩을 레프트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운영이나 어떠한 유지보수 또는 수정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수정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보통 숫자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왼쪽으로 좀 더 떨어졌죠?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이 배경 이미지는 H2에 이 패딩 레프트 20 안에 배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URL 해서 넣어서 이미지에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로 넣겠습니다.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기본이 레프트입니다. 레프트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붙게 되는 형태의 블릿이 나오게 됐죠. 이게 위로 왼쪽으로 너무 붙었기 때문에 임의의 여백을 주어서 좀 잘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좀 확대해 보면 좀 블릿이 위로 좀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씨의 줄 간격 때문에 그래요. 줄 간격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레프트가 아니라 왼쪽에서 0 위로 한 3픽셀 정도 떨어지게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야겠네요. 6픽셀 9픽셀 정도 떨어져서 좀 왼쪽으로 올 수 있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자인을 볼까요? 자,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 부분, 이 div, 전체 값한 div와 이 부분에 여백을 좀 줘야 되죠. 이 부분에서 여백을 주겠습니다. 15픽셀인데 실제 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줄 간격을 우선 초기화 시킬게요. 줄 간격 초기화는 줄 간격 100% 하시게 되면 줄 간격이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더 내려왔죠? 그러면 0에서 10픽셀이 아니라 그냥 레프트 하겠습니다. 제가 줄 간격을 생각을 못했네요. 레프트를 하게 되면 바로 옆으로 붙게 되죠. 줄 간격을 초기화하게 되면 줄 간격 때문에 아까 레프트 했을 때는 줄 간격 H2에 대한 기본 줄 간격이 있어서 위로 붙었는데 줄 간격을 초기화하면서 위아래도 붙게 되고 레프트에 대한 배경 이미지도 왼쪽으로 바로 붙게 되죠. 그러면 이 텍스트와 위에 제목과 이 텍스트 간의 간격을 좀 더 정확하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15픽셀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으로 만약에 패딩을 15픽셀 하게 되면 이 패딩이 아래로 패딩이 들어가게 되면서 높이도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레프트에 대한 게 무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패딩으로 현재 주지 않고 마진으로 주겠습니다. 마진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패딩으로 줘서 다시 레프트가 아니라 0에서 몇 픽셀로 다시 배경 위치를 바꿔도 되는 것이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 코드를 좀 줄이고 싶으시면 이 코드를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15픽셀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레프트가 아니라 0에서 10픽셀 또는 좀 더 줄여야겠네요. 6픽셀 정도 떨어뜨리게 하면 되겠죠. 이게 좀 더 코드량이 덜 많이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좀 디자인 보겠습니다. 자, 전체 박스 한번 만들어 줄게요. 전체적으로 선이 있죠. 선의 굵기는 1픽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 색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선은 지금 클래스 어그리죠. 클래스 어그리에 선을 넣겠습니다. 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한번 볼까요? 자, 선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스크롤 부분을 해야 될 텐데 스크롤 부분 보게 되면 여기 스크롤이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텍스트들은 왼쪽으로 떨어져 있고 위로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좌우측에 똑같이 여백을 주고 상하도 여백을 똑같이 주겠습니다.
우선은 그 안쪽에 DIV가 19픽셀, 그리고 위로는 26픽셀이네요. 19, 양쪽에 19, 19, 위아래로 26픽셀 넣어주겠습니다. 그 컨텐츠는 아니 DIV죠. 클래스 어그리의 자식의 DIV를 바로 잡고선 그냥 자손으로 잡게 되면 이 안에 또 코딩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반드시 자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패딩을 26픽셀에 19픽셀로 상하 좌우 동등하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백이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높이를 좀 봐야겠죠. 높이를 이만큼 주게 되죠. 그리고 높이를 준 만큼 스크롤이 생겨야 되니까 오버플로 오토 주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176 주면 되겠네요. 높이를 176을 주게 되고, 그리고 높이의 비례 높이만큼 높이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컨텐츠가 들어갈 경우에 자동으로 스크롤 생기게 하는 오버플로 오토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높이를 준 만큼 위아래로 패딩을 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높이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좀 계산기를 꺼내고요. 물론 암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빼기 26 빼기 26 하게 되면 실제로 26을 두 번 뺐거든요. 위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높이와 연관이 있죠. 그러면 두 번을 뺀 나머지 124를 넣어줘야만 실제로 아까 176의 높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바로 유지가 됐죠. 안에 있는 텍스트 좀 정리를 해줄게요. 안에 있는 text의 크기는 이만큼이죠. 13픽셀이 텍스트의 크기고요. 그리고 글씨는 5네요. 13픽셀에 5. 그러면 폰트 사이즈 13픽셀, 컬러를 5. 숫자나 또는 문자가 6개 반복되면 3개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줄간격 한번 볼까요? 줄간격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줄간격이죠. 줄간격을 재고요. 16이네요. 줄간격 16. 라인 하이트 넣어주고, 그리고 줄간격에 비해서 지금 이 중간을 잡고요. 줄간격보다 초과된 여백이 있거든요. 줄간격 이만큼인데 실제 줄간격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실제 줄간격이면 우리가 위에 패딩을 쟀을 때 더 많이 잰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패딩 쟀을 때는 26픽셀이지만 줄간격까지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패딩은 24픽셀이 되는 것이죠. 줄간격은 우리가 실제 줄간격이 벌어졌을 때는 글씨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 줄간격을 잴 때는 실제 글씨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 글씨가 시작되는 사이가 줄간격을 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 글씨가 늘어나는 것은 이 중간부터 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재게 되는 것이고, 위에 부분이 글씨의 줄간격이 초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백은 줄간격 제외한 나머지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줄간격 나머지 계산한 부분이 24픽셀이죠. 그러면 위아래로 줄간격이 제외한 나머지 여백이 24픽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위에 여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위아래 여백이. 자, 다음에 이 P요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P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P요소는 현재 배경색이 있고요. 위에 선만 있으면 되네요. 위에 선은 색상을 알고 있고 배경색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P요소 배경색. 자, DIV가 아니라 P요소일 경우에 배경색이 들어갈 거예요. 배경색은 F8이 들어가게 될 거고, 위로 선이 들어간다고 했죠. 보드탑 솔리드 색상. 이 색상은 위에 박스에 있는 색상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 색상까지 들어간 선까지 들어가고 배경색이 들어간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약관 쪽 한번 해줄게요. 약관 보시게 되면 높이가 있죠. 높이에 이 높이만큼의 글씨가 가운데 정렬됩니다. 한 줄짜리 텍스트의 가운데 정렬은 높이만큼 줄간격 주면 바로 텍스트가 세로 가운데 정렬로 와요. 그럼 우선 높이를 줘야겠죠. P요소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높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높이 43. 그럼 P요소 그대로 높이를 주고요. 줄간격을 바로 주게 되면 바로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글씨 텍스트 좀 더 봐줄게요. 텍스트의 사이즈는 13픽셀이고
13픽셀의 이 텍스트네요. 13픽셀의 컬러는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 됐고요. 왼쪽으로 좀 떨어져 있죠? 왼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패딩 또는 텍스트 인덴트 주면 됩니다. 패딩을 왼쪽으로 주셔도 되고요. 텍스트 인덴트 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첫 글자이기 때문에 텍스트 인덴트 한번 주겠습니다. 텍스트 인덴트는 들여쓰기가 되고요. 19픽셀로 해서 들여쓰기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약관 쪽 한번 해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접근성까지 좀 해보려고 하면 실제 스크롤도 제어가 돼야 되거든요. 탭 눌렀을 때 탭키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지만 탭 눌렀을 때 스크롤은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스크롤 제어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탭 인덱스를 넣으면 돼요. 탭 인덱스 0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탭 인덱스는 강제로 탭키, 포커스가 들어가는 위치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이 스크롤,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크롤 제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커스가 생기죠. 이때 위아래로 마우스, 키보드, 화살표 방향키에서 지체장애인들도 이렇게 스크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탭 인덱스는 이 스크롤을 탭 인덱스는 탭에 대한 순서를 지정하는 건데 0으로 하게 되면 마크업 순서대로 탭 인덱스 포커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절대 마이너스나 좀 또는 또 1, 2 이런 같은 숫자를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접근성에 좀 평가를 할 때 초점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순서는 반드시 마크업 순서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스크롤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탭 인덱스 0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이라든지 어떤 내부 스크롤에 대한 제어를 필요로 할 때는 꼭 탭 인덱스 0을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프레임을 넣었을 경우는 탭 인덱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약관동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